안녕하세요. 한국공론포럼 박태순입니다. 우리가 앞의 3번 강의에서 우리의 시대정신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정신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3가지 큰 질문과 8가지 답변 내용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봅시다. 첫 번째 질문은 주민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강연의 주제는 그래서 주민의 재발견입니다. 재발견이라고 한 이유는 우리가 주민이라는 말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주민이란 의미를 넘어설 때 제대로 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발견이라는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는 단어이지만 정작 주민이라는 개념이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주민의 뜻을 한자로 풀어보면 주민할 때 주자는 사람 인변에다가 왕을 뜻하는 주인 주자를 같이 결합한 형성자이죠. 그리고 민은 일반인, 민중할 때 민을 뜻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주민이라고 하면 아주 포괄적으로, 아주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 정도가 될 것입니다. 주민이라는 말은 최근에 나온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놀랍게도 조선시대에는 백성이라든가 항민이라는 말은 많이 썼지만 조선왕조실록에도 주민이라는 말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국가의 통치 아래에 있는 존재, 즉 국가 권력의 피지배자로서 백성이나 향촌에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향민이라고 하는 말은 썼지만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주민이라고 하는 말은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현대에 오면서 주민이라는 말은 주민등록, 주민세, 주민센터 같은 말이 생겨난 것이죠. 여전히 행정이 관리하는 존재라는 인식이 강하게 박혀있는 말입니다. 즉 주민은 생활의 주체가 아니라 행정의 수혜자로 여겨진 것이죠.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물을 수 있습니다. 주민은 단순한 거주자인가 아니면 지역의 주인인가? 이 질문이 주민의 재발견의 핵심적인 코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민의 의미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로부터 의미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죠. 과거의 주민이 단순한 거주자나 수혜자 또는 권리자라고 하는 의미가 강했다면 오늘날의 주민은 관계적인 존재이고 문제 해결의 주체라고 하는 의미로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을 쓰레기 문제나 돌봄 공백 같은 일상적인 문제들을 국가가 아닌 주민이 직접 나서서 해결합니다. 주민은 문제의 당사자이자 해결의 실행자인 것이죠. 즉 주민은 받는 존재에서 함께 만드는 존재로 전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중심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변화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새로운 주민 개념이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기존의 행정적 의미의 주민 개념이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행정은 주민을 수동적 의존적 존재로 고착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돌봄, 환경, 지역 소멸 같은 복합적인 생활 문제를 해결할 수도 대응할 수도 없습니다. 하버마스의 말을 빌리자면 생활 세계에서의 경험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것입니다. 즉 주민이 일상 속에서 문제를 직접 발견하고 해결할 때 비로소 진정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것이죠. 주민의 실천은 민주주의를 권리에서 권력으로 바꾸는 과정인 것입니다. 주민이 나서서 행정이 못 보는 문제를 제기할 때 민주주의는 현실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주민의 개념을 좀 더 철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봅시다. 푸코는 권력은 일상 속 관계에서 작동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즉 권력은 누군가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구성되는 구성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버마스는 공론장의 주체로 주민을 상정했습니다. 생활세계의 대화와 논의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원천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한나 아렌트는 인간을 말하고 행동하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주민이 회의하고
토론하고 함께 행동하는 것이 곧 정치의 본질이라는 의미입니다. 네그레와 하트는 주민을 단일한 시민이 아니라 다양한 삶을 가진 다중, 멀티튜드로 보았습니다. 즉 주민은 단일한 이해관계의 집단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삶을 연결하고 새로운 공공성을 만드는 주체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이 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주민은 단순한 행정 단위가 아니라 삶의 세계를 구성하는 주체다. 주민의 뜻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유사한 단어들을 비교해 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국민, 시민, 대중, 주민 구분할 수 있겠어요? 헷갈리죠?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국민은 국가를 법적으로 구성하는 단위입니다. 국가라는 법인을 만든 주체죠. 추상적이고 집단적인 개념입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주인은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죠. 시민은 국민과는 좀 다릅니다. 정치적 의미를 띠고 있는 단어입니다. 현대 국가라는 것은 과거와 다르게 자유와 평등, 정치적, 사회적 권리 등을 담고 있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다스려집니다. 이런 가치와 권리를 생산한 주체를 시민이라고 부릅니다. 프랑스 혁명을 일으킨 주체를 시민이라 부르고 4.19 혁명의 주체를 시민들이라고 부르잖아요. 대중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자본주의가 산업화를 통해서 대량 소비사회가 되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또 TV나 영화 같은 대중매체가 발달하면서 개인적인 특성은 사라지고 자본주의 문화를 소비하고 향유하는 사람들을 일컬을 때 대중이라는 말을 쓰고 정치의 대상일 때 대중이라는 말을 씁니다. 대단히 수동적이고 비정치적인 의미가 강한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은 추상적인 주체이고 시민은 정치적인 주체이지만 이들 모두 국가라는 틀을 중심으로 설정된 개념입니다. 이에 반해서 주민은 삶의 현장, 삶의 주체라는 시간성과 공간성을 지닌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성과 공간성의 역사성, 현장성을 담고 있는 주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단히 차별적인 단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즉 주민은 삶과 관계의 구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민주주의가 제도에서 삶으로 이동하면서 우리는 시민의 언어에서 주민의 언어로 전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민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현재의 주민은 대부분 행정적 의미의 주민입니다. 행정에 등록하고 세금을 내고 행정 서비스를 받는 존재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민주주의를 확장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주민은 정치적 주민, 즉 문제를 발견하고 공론장을 만들고 행동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행정적 주민이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존재라면 정치적 주민은 능동적이고 실천적인 주민을 말합니다. 이 전환이 바로 삶중심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조건인 것입니다. 이제 주민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주민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문제 발견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주민은 생활 속에서 불편과 위기를 가장 먼저 감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론 형성자로서의 역할입니다. 발생한 문제를 언어화하고 이웃과 공유하면서 논의의 공간을 형성합니다. 공론장을 만드는 것이죠. 세 번째는 관계 조직자입니다. 주민 간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협력 구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권력 형성자입니다. 공론과 행동을 통해서 새로운 힘과 제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이 네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은 단순한 거주자를 넘어서 민주주의의 동력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주민은 행정의 객체가 아닙니다. 주민은 삶의 구체성을 가진 정치적 주체입니다. 민주주의가 제도 안에서 멈춰 있다면 이제 그것을 생활세계의 민주주의로 확장해야 합니다. 그 첫걸음은 주민의 주체성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일상의 권력화입니다. 즉 주민의 재발견은 단순한 개념 정리가 아니라 삶중심 민주주의로의 출발점입니다. 주민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공론장을 만들고 함께 결정할 때 민주주의는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민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 강의가 의미가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